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주식 멘토 윤경철 인사드립니다. 네, 먼저 오늘 삼성전자가 87,000원 구간 주요한 지지 라인을 이탈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 양지수 마이너스 2%대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조정을 받았던 월요일장 과연 어떤 종목들이 크게 상승하는 흐름을 가져갔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크게 좀 조정을 받았는가를 확인해보고 그 이유와 함께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면밀하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알아볼 종목은 GL팜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투자환기 종목이라서 이제 투자에 굉장히 유의가 필요한 종목인데요. 자, 먼저 GL팜텍이라는 종목이 뭐 차트적인 기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자, 과거에 이제 이재명 관련된 정치 테마 이슈로 주가 약 2,000원 구간에서 자, 7,000원 구간까지 한 3배 정도 큰 시세를 만들어낸 이후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겨난 이후 지금 400원 구간까지 폭락이 나오고, 그리고 약 6배 정도 상승 파동이 나왔으나 그 눌림목 구간에서 지금 이재명 관련주로 다시 한번 뭐 시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첫 번째로는 관리 종목도 아니고요. 지금 자본금 47억 원 대비 자본 총계가 지금 3분기 기준 약 88억 원 정도 되는데, 시가총액이 지금 700억 정도로 상한가 기록하면서 약 800억에서 900억 정도로 현재 시점에서 뭐 재무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지금 3월달 감사보고서 시즌에서 GL팜텍이라는 이 본 종목이 감사 의견이 또 비적정으로 나오게 될 가능성이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염두해야 되는 현재로서는 상황이다라는 코멘트 남겨드리면서, 자, 일단은 최대 주주 지분 몇 퍼센트인가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업 분석 한번 켜놓고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최대 주주 지분도 지금 20%, 30%가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의 뭐 3분기까지 지난해 3분기까지의 이제 실적만 놓고 보면, 자, 5기년도 연속 적자를 기록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GL팜텍이라는 종목이 코스피 기업이 아니라 코스닥 기업이기 때문에 5기년도 연속 적자를 기록했을 때 뭐 관리 종목에 지정이 되건 지금 현재 투자 환기 종목인데 감사 보고서 상으로 좀 비적정 의견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는 관점에서, 자, 저는 본 종목을 내일 아침에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이재명 관련된 정치 테마주로 1차 2,000원, 2차 2,200원 목표로 가능한 다수 비중 청산 기회 노려보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밑으로의 익절선은 분봉상으로 잠깐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초 갭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자, 밑으로는 1,700원 그리고 1,800원 가격대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 여러분들 이재명 관련주로서의 마지막일 수도 있는 그 비날레 슈팅을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뭐 이재명 관련주로 정치 테마 시세를 노려보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이 5개년도 연속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2020년도의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적인 취약점이 지금 뭐 4분기 실적이 대규모 흑자 전환되면 모르겠으나 4분기 실적도 그냥 그저 그런 일반 뭐 통상적인 실적을 기록하게 된다면 관리 종목에 지정이 되건 아니면 감사 의견 거절 혹은 연기로 뭐 상패 그런 논란에 이루어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해서 가능한 밑으로는 7,000 정정했습니다. 1,700원, 1,800원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 2,000원, 2,200원 구간 가능한 빠르게 좀 청산기에 누려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 오늘 상승한 종목들 중에서 자,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이제 국전약품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오늘 증시가 굉장히 크게 조정을 받음에 따라 자, 뭐 시총이 가벼운 뭐 작전주 위주로 좀 시세가 나왔던 우리 증시의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제 국전약품이라는 종목이 오늘 상한가는 아니지만 24%의 상승 파동을 기록을 했는데요.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장 막판에 이제 24%로 이제 상승 마감이 되었는데, 자, 본주의 대주주 지분이 약 82%입니다. 자, 시가총액을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가총액은 3천억이고요. 그리고 본주의 그 최대 주주의 지분이 82%, 3%가 되기 때문에 20%를 하면 시장에 유통되어 있는 그 유통 주식수가 600억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본주는 지금 과거의 주가가 2,000원 정도였기 때문에 2,000원 구간에서 물량을 가지고 있었던 이 대주주들의 물량이 지금 고가 영역대에서 차익 실현이 충분히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인 것 같다라는 의견과, 두 번째로는 자, 올라간 이유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성공이 아니라 임상 시험 계획을 발표했다, 접수했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만큼 지금 과연 현재 시점에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겠다라는 임상 계획 접수가 과연 게임을 체인저로서의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는 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지금 아직 임상 1상, 2상 성공한 것도 아니고 이제 막 계획을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상한가는 조금 차익 실현 관점으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추가 상승 시 10,000원에서 11,000원 구간 다수 비중 수익권 청산, 분할 매도 청산을 목표로 진행하시고, 자 밑으로는 8,900원에서 9,200원 가격대, 그리고 짧게는 9,400원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 주요한 지지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의 추가 시세 늘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상승률 종목들 중에서 제이웨이라는 종목을 오늘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권 영역에서 주가가 23% 폭등했기 때문에 저가에서 장중 상한가도 기록했겠다, 이 종목 좀 관심 가져 봐도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 종목 절대로 좀 거래하시는 걸 권고드리지 않는다라는 견해를 밝혀드리면서, 자 일단은 첫 번째로 2016년도부터 4개년도 연속 적자를 기록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일자 시가총액이 이제 72억 원 정도가 되는데, 첫 번째로 코스닥 기업이기 때문에 4개년도 적자를 기록하면서 이미 관리 종목에 지정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20년도 실적을 살펴보니까, 자 1분기, 2분기, 3분기 연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면서 아마도 2020년도 4분기에 대규모의 흑자 전환이 되지 않는 한 5개년도 연속 적자 지속되고 관리 종목 지정 사유 재지정이 되면서 상장 폐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물론 이 주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마음 아픈 이야기일 수 있겠으나 첨언을 드리자면, 자 시가총액이 72억 원이고 자본 총계가 150억 정도가 돼서, 자 상장 폐지가 되더라도 자산 가치보다 자본보다는 좀 높게 형성되어 있지 않나라고 좀 저평가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잠시 공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이웨이가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 공시가 1월 13일자로 떴습니다. 자 1월 13일자라 함은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이었는데요. 자 지난주 수요일에 지금 유상증자 결정 철회 총 3건에 대해서, 자 공시번복에 대해서 그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 공시가 떴는데, 자, 조금 더 살펴보면, 자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여부 결정 시한이 2월 5일입니다. 즉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월 5일 전에 무조건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상장 폐지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견해를 밝혀드립니다. 자 최근 1년간 이제 불성실 공시법인 부가 벌점으로 지정된 벌점이 10.5점입니다. 자 통상적으로 15점을 벌점을 초과했을 때는 어떤 기업과 상관없이 삼성전자건 코스피 기업이건 코스닥 기업이건 상관없이 모든 기업이 벌점 15점 이상 되면 상패 실질심사로 접어들게 되는 만큼 2월 5일까지 이 기업이 벌점 4.5점 이상을 받게 된다고 했을 때 상장 폐지 리스크가 부각이 될 수 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3월 말에 정기주주총회가 있으면 통상적으로 3월 중순 이후로는 이제 감사 보고서들, 결산 보고서들이 제출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서 지금 지난해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의 그런 영업이익적인 측면들이 대규모의 흑자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5개년도 연속 적자 지속이 되면서 두 번째 상장 폐지 리스크에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만약에 그런 실적적인 측면에서 5개년도 연속 적자를 기적적으로 피한다 하더라도 이 유상증자에 대한 벌점 예고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벌점부가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 금감원에서 이제 판단을 해서 벌점이 총 4.5점 이상이 부과가 되었을 때 이 기업의 상장 폐지에 대한 그런 논의,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 좀 반드시 인지하시면서, 자 이미 고점 2,800원 대비 주가가 7분의 1토막까지 조정받은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자, 여기서 상장 폐지로 이어진다면 주가는 더욱더 상패 차트를 그리면서 더욱더 추가적인 낙폭을 좀 가져가게 될 수 있음을 염두하시면서 현재 상승 국면에서 가능한 2월 5일 전까지 가능한 모든 비중을 좀 정리하시는 게 안전하지 않겠나. 그리고 일봉상으로는 370원 가격대, 그리고 분봉상으로도 이 상승 추세가
깨지지 않는 구간, 자 370원 가격대 주요한 지지 라인으로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노선은 자 2,805원에서 325원 구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285원에서 325원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을 우리 마지노선으로 잡고, 그리고 짧게는 370원 가격대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 2월 5일 전까지 가능한 다수 비중 청산 기회 누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본 주가 뭐 상패 사유가 지금 벌써 두 가지가 지금 예상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통상적으로 유상증자에 대한 그 벌점 부과가 뭐 4점이 될 수도 있고 3점이 될 수도 있으나 한 건당 3점, 2점씩만 나온다고 해도 2 곱하기 3을 하면 벌점 6점이 부과되면 벌점이 15점을 초과 달성하게 되는 16.5점으로 상패의 실질심사에 접어들게 되는, 그리고 이러한 2월 5일까지의 리스크를 피한다 하더라도 결산보고서 상에 적자가 지속되는 한 관리 종목에서 상장 폐지로 이어질 가능성도 암초들이 큰 암초가 지금 두 가지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가능한 이러한 상패 리스크는 뭐 피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이 종목 지금 저가니까 매수하세요가 아니라 지금 저까지만 상장 폐지로 이어질 수 있는 리스크가 두 가지가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고, 밑으로 370원, 380원 가격대 구간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상승 시 가능한 500원 구간, 그리고 700원 구간까지 분할 매도 진행하시면서 가능한 2월달 전, 3월달 전에 청산 기회 누려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은 하락한 종목들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증시가 마이너스 2%대 양지수 폭락이 나오면서, 자 동방이라는 종목이 최근 급등을 했었는데 고가에서 차익 실현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들 중에 하나인데요. 자 쿠팡이 나스닥에 직상장을 한다라는 이슈로 지금 동방이라는 기업이 물류 서비스를 쿠팡에 제공해주는 업체로서 3연속 상한가 그리고 4연속 상한가까지 도전하였으나 그 고가에서 차익 실현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고가에서 역대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주가가 상승했으나 그 이후에 거래량 매수세가 줄어들고 3거래일 연속적으로 흑산병의 캔들, 차익 실현이 떨어지는 대폭락을 예고하는 그런 캔들들이 오늘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오늘 4,440원 기준 일봉상으로 4,100원 가격대,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대응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3,900원에서 4,000원 가격대를 마지노선으로 잡고 추가적인 대응 전략 세워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강하게 끌어올렸던 상승 추세는 이미 종결되었습니다. 이 우하향 추세가 어디까지 지속이 되는가 계속해서 관심 있게 추적을 해주셔야 되겠고, 그 주요한 지지 라인대로 3,900원과 4,000원 그리고 4,100원 구간, 4,100원 구간, 자, 이 주요한 추세 하단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의 기술적인 반등 누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4,100원, 4,000원, 3,900원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면 1차 4,800원, 2차 5,000원에서 자 5,500원 구간을 2차 목표로 가능한 다수 비중의 물량을 청산 기회에 누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동방이라는 종목은 눌림 이후에 다시 쿠팡이 나스닥에 직상장 된다라는 이슈가 2월 달 중에 다시 또 재부각이 된다면 그 눌림목 구간에서 2차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므로 현재 고가에서는 조금 주요한 지지선 이탈 시 수익 실현, 행복 실현, 평단가 대응, 손절선 대응하시고 추후에 단기 저점이 확인되고 그 다음에 반등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점에 거기서 다시 재진입기에 누려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인포마크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소프트뱅크가 올해에만 지금 IPO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 6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쿠팡이라는 기업이 나스닥에 직상장된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자 인포마크 종목은 실적이 2020년도 실적이 개선이 되었다라기보다 지금 적자 지속 중인 상황입니다. 자, 시가총액 400억 기준 자본이 지금 115억 원 정도로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국면이고요. 그리고 지난해 영업이익과 단기 순손실이 100억 원 이상 기록이 되었고,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도 적자를 지속하면서 자본 총계가 83억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즉 이 종목 또한 지금 소프트뱅크가 지금 대주주로 2대주주로 들어와 있긴 하나 이 기업의 가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테마성 그런 쿠팡의 그런 신규 상장 IPO 관련된 이슈성 테마 관련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관점에서 자, 본주는 네, 밑으로의 주요한 지지 라인은 자, 8,600원, 9,000원, 네, 그리고 9,200원 구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밑으로 9,000원, 그리고 9,200원 구간, 그리고 마지노선은 8,600원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 쿠팡 나스닥 신규 상장 이슈로의 추가 시세 눌러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만약에 본주가 쿠팡이 나스닥의 신규 상장에 성공하든 성공하지 않든 큰 수혜를 입게 되는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자, 쿠팡의 지분 투자를 진행한 주체가 이제 소프트뱅크고 인포마크의 지분 투자를 진행한 주체가 소프트뱅크 벤처스라는 부분이 공통 분모로 위치해 있으나 쿠팡 IPO가 뭐 흥행에 성공을 하든 안 하든 인포마크의 실적적인 증가로 이어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뭐 최대 주주가 같다라는 이슈만으로 주가가 단기 급등한 부분들에 대한 오늘 좀 차익 실현이 떨어진 것으로 풀이가 되고 밑으로는 9,200원 그리고 9,000원 그리고 8,600원 가격대를 마지노선으로 잡고 위 주요한 지지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을 1차 만원 구간 2차 11,000원 가격대를 목표로 이 청산 기술적인 반등 노려보시면서 청산기에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들과 하락률 상위 종목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준비해봤는데요. 자, 일단은 월요일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3% 넘게 폭락했던 만큼 우리 증시에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한 장세였습니다. 자, 장 마감 이후에 또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가는 제가 분석을 해서 카톡방에 남겨드리도록 하겠고 내일도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도 상승한 종목들과 하락한 종목들, 상위 종목들에 대한 분석 시간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 다시 방송을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